안녕하세요. 박정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보건교육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보건교육 역시 중요한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그럼 보건교육은 왜 중요한 거예요? 자, 보건교육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얘기 한번 해봐요. 자, 보건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지식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어떤 지식요? 그들이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지식이요. 그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대상자가 계속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증진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건강과 관련된 그들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건강과 관련된 건요, 이러한 거예요 라고 지식 전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건강과 관련된 지식을 전달하는 것. 무엇을 통해서? 보건교육을 통해서. 보건교육을 통해서 지식 전달할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의 태도가 변했고 행동이 변했고, 그래서 그들은 결국에는 건강 증진,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의의에 있어서 보건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 보건교육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챕터에서 얘기할 것은 보건교육의 개론입니다. 문제 1번.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내용입니다. 밑줄 친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 7가지를 모두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에 보건교육의 실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올바른 보건의료의 이용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이 되는 개인과 집단의 특성, 건강상태, 건강의식 수준에 따라 적절한 보건교육을 실시해야 됩니다. 자, 법으로 보건교육 실시해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법으로 얘기하고 있는 보건교육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자, 법 제12조에 따른 보건교육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해. 여기에는 7가지가 있거든? 7가지를 기억할 수 있겠니? 물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 금연절주 등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사항. 두 번째, 만성퇴행성 질환 등 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영양과 식생활에 관한 사항. 네 번째, 구강 건강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 공중 위생에 관한 사항. 여섯 번째,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 활동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그 밖에 건강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이렇게 7가지를 보건교육해야 한다라고 건강증진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건교육과 관련된 법 내용은 기억을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문제 2번 볼게요. 학교 보건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3가지 이상 설명하시오. 과거 기출입니다. 과거에 학교 보건교육 왜 중요해? 왜 필요해? 그거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대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할 만큼 광범위하다.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학교에 있어요. 그럼 학교를 대상으로 보건교육하는 거 효율적이죠. 모든 가정에는 대부분의 학생 인구가 있어 가족과 지역사회로 확대할 수 있다. 학생이 집으로 간단 말이에요. 가족으로 전파되죠. 그럼 가족에 있는 그 구성원이 또 지역사회로 나간단 말이에요. 지역사회로 전파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이라고요. 자, 학생 시절은 건강행위를 위한 습관 형성기입니다. 그러니까 건강과 관련된 습관을 잘 만들어준다면 성인이 돼서도 건강 관련 행위를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시기에 형성된 건강 습관은 일생 동안 지속될 수 있어요. 건강 증진 사업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이 보건교육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교과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하기에 가장 자연스러운 장소라는 거예요. 보건교육을 충분히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 자, 학생들은 학교라는 한 장소에 모여 있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 시 지역을 방문해야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때 학교는 효율적이다. 모여 있으니까. 대상자들이 모여 있어요. 자, 교직원은 그 지역의 지도적 입장에 있고 항상 보호자와 접촉하고 있으므로 교직원이 먼저 보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생활함으로써 지역사회 모범이 될 수 있다.
모범이 되면서 모델링이 될 수 있다. 교육하기에 최적화된 장소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3번입니다. 학습 이론은 학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떻게 학습을 촉진시키는지, 학습의 결과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자, 인간의 본성에 대한 관점과 가치관에 따라 학습 이론을 구분할 수 있는데 다음에 물음에 답하시오. 간간히 한 번씩 문제화되고 있죠. 학습 이론. 다음 보기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보기의 학습 원리의 명칭. 어떤 학습 원리입니까? 기읍부터 비읍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고 A의 명칭 3가지 쓰고 B의 제한점 2가지를 쓰래요. 한번 봅시다. 자, 특징을 먼저 봐야겠습니다. 인간의 학습 현상을 행동과 그 행동의 발생 원인이 되는 외부 환경에 초점을 두고 설명하는 이론이다. 행동이라고 하는 반응. 행동을 일으켰던 환경이나 자극. SR 이론이라고 해서 우리는 행동주의 학습 원리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행동주의 학습 원리고요. 이 행동주의 학습 원리와 관계 있는 이론은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 손다이크의 시행착오 이론, 그리고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자, 학습 원리 볼게요. 학습자에게 기대되는 기억은 관찰할 수 있는 행동과 측정할 수 있는 학습 결과로 명확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기억은 행동과 학습 결과로 기술되어야 한대요. 뭘까요? 학습 목표죠. 학습 목표 달성해야 돼. 학습 목표라고 하는 반응.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학습합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이루려고 우리는 학습할 겁니다. 학습 목표예요. 학습자가 학습 목표에 도달하도록 학습 정보를 순차적으로 체계적인 순서에 의해서 제공해야 돼요. 그럼 순차적이고 체계적인 순서를 얘기해 봐야 되죠.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단서를 사용해서 학습자의 올바른 반응을 유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이러한 포인트 되는 단어들을 본다면 얘는 행동주의예요. 학습자의 올바른 반응으로 학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긍정적인 뭘 줘야 돼요? 강화를 줘야 돼요. 보상을 줘야 돼요. 강화 나오면 무조건 행동주의예요. 자, 학습 결과 기대한 성취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대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동일한 또는 유사한 수업을 계속 실시해서 학습 성취를 고무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반응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 자극을 줍니다. 반복을 통해서. 자, 학습 목표에서 진술한 행동은 반복해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겠고요. 성공의 기회를 줘야겠고요. 학습 목표 도달의 속도에 나타나는 개인차를 고려해야 되고 자신의 속도로 성취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학습 결과, 그 목표만 달성하면 돼요. 목표만 달성하면 돼요. 학습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해서 학습 진도를 관찰하고 이를 조정함으로써 학습 성취를 진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반응,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자극만 잘 주면 돼. 요런 뉘앙스, 이게 행동주의입니다. 자, 그래서 제한점. 관찰 가능한 행동과 학습 결과에 대한 강조로 인해서 아니 SR,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났냐? 나타나지 않았냐? 요것만 파악하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났느냐? 나타나지 않았느냐는 드러나는 거를 통해서 본단 말이에요. 관찰 가능한 것만 보게 됩니다. 학습자에 대한 내적 인지 변화, 학습 과정은 간과해요. 항상 결과,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나오느냐, 여기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으니까 학습 과정이나 그 학습 과정 속에서 이 대상자가 내적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간과하게 된다.
자, 고등 정신 학습 영역이다. 외적 강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은 성인 학습자의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자, 우리가 행동주의 학습 이론에서는 강화, 보상 이런 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나 강화 별로 관심 없는데? 보상 별로 관심 없는데?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럼 그런 학습자에게 이 행동주의 학습 원리를 적용하기 별로, 그죠?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행동주의 학습 이론이에요. 자, 보기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작성 방법을 봅시다. 보기에 학습 원리 명칭을 쓰기, 기억부터 미음에 해당하는 내용 차례대로 쓰기, 밑줄 친 A의 명칭 3가지 쓰기, 그리고 이 보기의 학습 이론을 밑줄 친 B의 인간과 관심 학습 단위를 기준으로 비교해서 설명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을 먼저 볼게요. 인간을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재배열하고 재구성한다. 포인트 여기 있네요. 재배열, 재구성.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재배열하고 재구성하고, 학습의 외적 요인도 중요하지만 학습을 본질적으로 내재적인 사고 과정의 변화라고 본다. 여기 포인트가 있다고요. 전체는 부분의 합이 아니라 그 이상이 되는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니까 행동주의 학습 이론이 우리가 원하는 반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반응이 나타날 때까지 그에 맞는 자극, 환경 만들어주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면 얘는요. 그렇지 않아. 자극으로 인해서 무조건 똑같은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야. 이 학습자 내부의 내적인 사고 과정에 의해서 반응이 나타나는 거야. 어떤 자극을 주고 어떤 뭔가를 주고 한다고 해도 내적인 사고 과정,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재배열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새롭게 들어오는 이 정보 간에 재조직하고 이럼으로 인해서 우리만의 반응을 나타나게끔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 이건 뭐예요? 인지주의죠. 인지주의 학습 이론입니다. 자, 인지주의 학습 이론의 주요 학자 이론, 쾰러 통찰, 르윈의 장이론,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 이 3가지가 인지주의 학습 이론과 관련이 있죠. 자, 행동주의 학습 이론의 인간관과 관심과 학습의 단위를 비교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행동주의에서는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기계적 인간관 SR이야. 수동적이에요. 인지주의에서는 개인이 정보를 선택하고 부호하고 지식을 재구성하는 능동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SOR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자, 행동주의에서는 외형적인 행동에 관심을 두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나타내는가, 우리가 관찰 가능한 그 결과를 나타내는가, 여기에 포인트를 두지만 인지주의에서는 환경과 인간 행동의 중간 과정이 되는 인간의 내적 과정에 포인트를 둡니다. 자, 행동주의에서 학습의 단위를 자극 반응의 연결로 가정하는 데 반해 인지주의에서는 학습을 요소들 간의 관계, 그리고 요소와 도식 간의 관계로 봐요. SR이냐, SOR이냐. 자, 행동주의에서는 인간과 동물의 학습의 차이를 두고 있지 않아요. 아니, 동물한테 훈련할 때 먹이를 주고 강화시키고 우리가 원하는 반응이 나타날 때까지 훈련시키잖아요. 인지주의에서는 인간과 동물 간의 학습 관계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 능동적으로 사고하거든요. 학습 원리 볼게요. 기억은 학습을 증가시킨다. 기억함으로써 행동이나 정보의 사실적 혹은 분석적 표상이 형성되고 기억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뭐요? 주의 집중이에요. 자, 정보 자료를 조직화하면 학습을 증진시킬 수 있어요. 교육자는
조직화된 정보를 주고 이러한 정보가 다른 것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제시함으로써 학습자의 학습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정보를 연대순으로 배열하거나 쉽고 단순한 것에서 어렵고 복잡한 것으로 조직화합니다. 정보를 관련 지음으로 인해서 학습 증가시킬 수 있어요. 정보를 관련 짓는다. 이것도 조직시키는 거잖아요. 학습자가 새로이 제시된 정보를 기존의 지식이나 경험을 통해 이미 갖고 있는 기존의 지식과 관련시킴으로써 학습은 용이해집니다. 자, 신기함이나 새로움은 파지에 영향을 주고 특별한 자극은 주의 집중하도록 하고 주의 집중은 정보의 파지를 증가시킵니다. 입력하고 도출해낼 수 있는 것, 꺼낼 수 있는 것, 우선적인 것은 파지에 영향을 줍니다. 학습자들은 학습 초기에 많은 에너지와 주의를 투입하기 때문에 학습 활동의 처음과 마지막 몇 가지를 더 잘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첫 시간에 공부했던 걸 가장 잘 기억하죠. 각 사람들의 학습 유형은 다양하다. 사람에 따라 더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인쇄된 매체를 읽거나 들을 경우, 시각적 단서를 볼 경우, 경험을 할 경우 등 다양하다. 대부분의 경우 언어, 시각, 청각과 같은 근육운동 경험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가장 효과적이다. 새로이 학습한 내용을 다양한 상황에 적용해보는 것은 그 학습의 일반화를 도와준다. 자, 다양한 상황에서의 적용은 일반화의 원리나 규칙을 발견하게 하고 다음에 비슷한 상황에서 용이하게 대처할 수 있다. 자, 모방은 하나의 학습 방법입니다. 지켜보는 것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학습이 될 수 있어요. 학습자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모델을 관찰, 모방함으로써 학습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포인트 되는 것들을 잘 보세요. 이게 바로 인지주의 학습 원리입니다. 자, 3번 보기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보기에 학습 원리 명칭, 밑줄친 A, 밑줄친 B를 3가지 이상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특징 볼게요.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고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달시킬 수 있는 자아실현 존재이다. 특징 다 나왔습니다. 학습은 개인의 주위 환경과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아성장과 자아실현을 이루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학습자를 근본으로 본 거예요. 자아실현할 수 있는 존재. 스스로 학습에 대한 동기화를 일으키고 스스로 학습을 주도적으로 이룰 때 학습이 잘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원하는 바는 자아실현이에요. 이걸 우리는 인본주의 학습 이론이라고 얘기하죠. 인본주의입니다. 자, 인본주의와 관련된 주요 학자 메슬로우, 로저스가 있어요. 동기와 관련되어 있죠. 자, 학습 원리 3가지를 얘기해 보래요. 인간은 자연적인 학습 요구, 세상에 대한 호기심, 새로운 경험을 탐색, 동화하려는 열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만족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인간 내부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시킬 때 학습이 잘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학습은 교육 내용이 학습자에게 관련성이 있을 때 유의미하고 더 빠르게 이루어진다. 주체가 학습자예요. 학습은 외적 위협이나 지시가 감소할 때 촉진된다. 즉, 학습 환경은 편안하고 개방적이고 수용적이고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능동적인 참여에 의해서 학습은 수동적인 학습보다 효과적이고 자기주도적이고 자기지도적일 때 더 많이 일어난다. 내 스스로 할 때. 학습은 학습자의 전위적인 측면에 관련을 낼 때, 즉 지적인 측면과 정의적인 측면이 통합할 때 가장 지속적이다. 동기유발 스스로 해서 자아실현하고자 학습하고자 노력합니다. 인본주의예요. 자, 보기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보기의 학습 원리 명칭, 기억, 니은, 디귿에 해당한 내용, 밑줄친 A, 그리고 밑줄친 B의 교사가 제공해야 할 학습 환경. 자, 지식은 인간이 처한 상황의 맥락, 포인트입니다. 사전 경험에 의해서 개개인의 마음에서 재구성되는 것이라고 유정한다. 내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 상황, 그 맥락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내가 그 정보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면서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이 상황 맥락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정보를 구성해서 해결하고자 하면서, 해결하면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걸 우리는 구성주의 학습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 문제 중심 학습 교육 방법의 철학적 배경이 돼요. 문제 중심 학습. 우리가 뒤에서 볼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할 거예요. 아,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거 이렇게 정보를 좀 정보를 수집하고,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또 이렇게 막 해갖고 조직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문제 해결하면 될까? 이렇게 하는 모든 과정들. 문제 중심 교육 방법의 철학적 배경. 자, 교육의 목적은 학습자가 환경의 맥락에서 자신이 구성한 의미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실제 문제의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정보, 이런 것들을 여기서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문제 상황 속에서 해결해 봄으로 인해서 내가 그 정보들을 구성해가지고 이 구성한 것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봄으로 인해서 학습이 되고, 그러면 나중에 실제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한 상황 속에서 내가 이미 한번 학습했던, 내가 해결해냈던 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실제 상황의 적용이 굉장히 좋은 거죠. 자, 학습이 유의미하기 위해서는 학습한 지식이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 맥락과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맥락은 실제 상황과 유사한 것이어야 해요. 실제 상황과 유사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 맥락 상황. 실제 상황과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맥락 상황.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내가 학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상황. 교사는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지속적인 피드백과 지지를 통해서 학습자의 의미 구성 과정을 촉진해야 됩니다. 자, 교사는 학습 환경을 제공해야 됩니다. 어떤 환경? 실제와 같은 복잡하고 역동적인 상황이나 문제를 제시하고 다양한 관점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와 학습에 대한 안내를 줄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학습자는 문제 상황에서 학습 동기가 유발되게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서 학습이 이루어지니까 관련 지식을 점검하거나 습득하게 되면서 지식을 문제 해결에 적용하도록 유도될 수 있게 됩니다. 평가는 학습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문제 상황 속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어떻게 구성해내는가,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가, 그 과정에 포인트를 주는 것이 구성주의입니다. 평가는 학습자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식과 기능을 새로운 상황에 뭐 할 수 있는, 전이할 수 있는 능력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야 돼요. 구성주의입니다. 자, 5번. 초등학교 보건교사가 비만 아동에게 체중 감량을 위한 시기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했대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해당하는 학습 이론의 명칭을 쓰시오.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젠 적용을 한번 해보자고요. 음식 일기를 기록한 날에는 일기장에 예쁜 스티커를 붙여줬어요. 예쁜 스티커라고 하는 뭘 준 거예요? 보상을 줬어요.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 행동이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게,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반응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끔 해요. 행동주의 학습 이론이죠. 익숙한 동요의 가사를 음식 칼로리에 대한 내용으로 바꿔서 반복해서 부르게 했습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에 새로운 내용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조직시켰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에 새로운 사실, 새롭게 공부하는 것을 적용시켜 나가면서 조직화시켰다고요. 이런 것을 우리는 인지주의라고 하죠. 아동이 자율성을 가지고 다이어트 식단을 스스로 작성하도록 독려했습니다. 스스로 하게 한다. 자율적으로 한다. 어떤 지시 이런 거 아니죠. 강제성 아니죠. 인본주의입니다. 자, 고칼로리 음식 섭취를 자제하면서 조금씩 체중을 감량하고 있는 아동에게 칭찬 점수를 주고 모으도록 했어요. 칭찬 점수를 줬대요. 역시 강화시킨 거잖아요. 보상 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행동주의 학습 이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고혈압 환자에게 규칙적인 혈압 측정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기욱, 니은, 디귿, 리을에 해당하는 학습 이론의 명칭을 쓰시오. 자, 혈압을 측정하는 방법을 반복적으로 연습하도록 했습니다. 반복이라고 하는 포인트가 나왔죠? 행동주의 학습 이론입니다. 자, 다른 사람이 혈압 측정하는 것을 보고 따라하겠어요. 따라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과 관련된 얘기? 모방과 관련된 얘기. 자, 모방과 관련된 것은 인지주의죠. 고혈압의 위험성을 자각시켜서 자가 혈압 측정에 대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자, 동기라고 하는 포인트가 나왔죠? 동기는 인본주의 학습이론. 다른 사람과의 협력학습을 통해서 올바른 혈압 측정 방법을 학습합니다. 협력학습. 구성주의의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에요. 따라서 리을은 구성주의입니다.